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8로스에서 미사일 해체 뉴스가 나왔죠. 이미 2주 전부터 해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북주들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일 시장이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빼놨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완전히 파탄을 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도 어제와 같은 형태의 흐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전에 살짝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형태의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고, 내심 기대하는 흐름에서는 강력한 반전으로 오전장 바로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 중에 저점대를 형성한 뒤에 좀 반격다운 반격을 좀 진행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요. 이따가 좀 흐름 보면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일 낙폭과 대주들 좀 편입하고 넘어왔는데 흐름 잘 보시고요. 2차 매수가 다 제시해 드렸으니까 보고 대응하시고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대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자기는 매우 해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어저께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 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한번 흐름 보시고요. 어제 제가 장 마감 녹화 올려드리면서 오늘처럼 막 무너지는 형태 나오기 어렵다 했어요. 설사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무너지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는 괜찮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요. 자, 이거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비추로시스. 일단 오늘 머리 더 쳤어요. 순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둘 가지 않겠습니까? 자, 지수도 소폭이지만 플러스 출발한 모습이고요. 어제 너무 많이 빼놔서 보통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은 아예 오전에 빠르게 소화하고 바로 이렇게 올려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까지 소화했다가 장 후반이라든지 확 돌려 나오면서 반전 스토리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급등한다, 오늘 반등한다, 내일 반등한다, 이상한 거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오늘 오전장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분위기는 여기서 바로 칠 것이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이냐, 쉬었다가 돌릴 것이냐, 차이를 만들겠죠. 아직까지는 플러스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모릅니다, 아직.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고 해서 기타 다른 종목이 같이 무너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는데 아마 우리 힘들이 그냥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냥 우리 시장만 보일 거예요. 우리 종목만 보이실 거고, 본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만 보이실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 내 종목을 더 잘 알고 우리 시장, 현재 내가 매매하고 있는 시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림들을 같이 봐야 돼요. 단순히 내 종목, 내 시장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왜곡되어 있지 않나를 꼭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시장은, 특히 코스닥 시장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악재, 시장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만 급락을 하고 계속 하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죠. 주가 하락의 원인이 우리 코스닥의 어떤 몇몇 종목들이 원인점이 돼서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에서 악재도 나오고 했던 건데, 원인점에 있던 이슈, 이런 악재 내용들은 글쎄요, 다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해결이 완전히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증시의 모습을 보면
그래, 해결 국면 내지 소강 상태 뭐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4%, 일주일 동안 5%, 하루 만에 4%, 불과 6일 만에 10%의 주가를 뺀다. 지수가 10% 빠지면 종목들은 곱하기 2라고 그랬잖아. 20%인데 이렇게까지 뭐 하락할 만한 특별한 뭔가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주가 반전은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뭐 다 똑같은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에서는 왜곡이 들어왔다면 그 왜곡에 반대급부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38로스 뉴스가 작용을 했어요. 해서 대북주 위주로의 어떤 반등 흐름은 유효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북주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원체에 스토리가 있든 없든 다 깨부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약발이 안 먹히는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시장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만 생기면 스토리 있으면 다시 붙여 나오죠. 하여튼 해임들이 중요한 건 시장 급락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빠질 거 왜 몰랐냐?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신입니까?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급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든지 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은 그냥 매도치고 도망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 근데 여기 낙폭과 됩니다. 반등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지금 저렇게 얘네 기술이 문제가 돼서 헬기가 폭 떨어졌다는데 앞으로 항공 우주는 이게 지금 시발점이 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가가 오늘 어제 그저께 끌고 나오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게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 메리트다. 자, 어저께 우리가 수익 냈던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잖아. 얼핏 보면은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가 앞으로 뭐 상생 경영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분배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한 건데 시장까지 급락해버리니까. 근데 좋다 이거야. 실적은 좀 빠질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기업의 어떤 가치가 45,000원에서 29,000원까지 빠질 만한 금액 그런 악재였느냐. 회사의 어떤 존폐이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가격 메리트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반등의 강도는 틀리겠습니다만 어제 시장이 급락해도 이런 종목들은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뭐 원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은 뭐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겉보기로만 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 지금 시장도 겉보기만 보면은 뭐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불안하고 뭐 불안한 게 시장이 빠지니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도 인정이 되실 거고 한데 지금 뭐 제약주들 신라지 아직 저점 안 잡혔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좀 더 오전에 오늘 장중에 더 뭐 셀트리온 같은 애들 지금 양봉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시장 또 빠질 겁니다. 근데 자 얘네들 이제 어제 이런 얘기 드렸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제가 이것도 여기가 뚜껑이 열리면 힘들 밑에 하단이 열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제약주들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팡 떨어져 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막 10%가 넘게 빠져버려서 문제가 된 건데 앞으로 이 종목이 제가 크게 봤을 때 이 뭐 정상적인 주가의 수준일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15,000원짜리가 뭐 거의 뭐 몇백 올랐으니까 빠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제 옆에 그림 그려져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는다는 거지. 옆에 제가 퉁퉁퉁 제가 그림 그려놨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 뭔가 네이처셀처럼 뭐 횡령이라든지 뭐 부패라든지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신라젠처럼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훅 빠졌다가 다시 꾹뚝뚝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지 다이렉트로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얘네로 인해서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은 뭐 어제는 벌어졌죠. 어제는 첫 급락이니까. 근데 이 이후에 뭐 또 큰 폭의 지수 급락을 만들기는 어렵다. 앞으로 주가가 계속 빠진다 전제를 하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꼽히는 게 아니라
올라오죠. 어느 정도 반등도 주어지고, 다음에 또 하락이 또 진행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이후에 한참 뒤에 또 주가가 무너지겠죠. 만약에 빠진다면 100% 이제 하락 전환됐다,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꼽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화할 수 있는 흐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치에서 긴장하고 쫄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러다 확 돌려버리면 지수도 뭐 빨리 돌려치겠지. 근데 지수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떤 섹타냐예요. 어떤 섹타. 희망이 있는 섹타냐. 아,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잖아, 지금. 이러다가 다시 음봉 전환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장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지금 오전에 지금 약간 음봉 나오잖아.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출렁출렁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다시 살짝 내려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몰라요. 끝까지 봐야 돼. 지금 장 시작한 지 10분 만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시장에. 중요한 건, 중요하게 우리가 말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특히 우리 시장만. 제가 이제 618자리라고 해서, 진짜, 보통 618자리가 이렇게, 여기 볼 수 있나요? 제가 피보나치로 한번 이쪽에서 좀 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위치 들어오면, 낙폭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치 들어오면, 이런 위치 들어오게 되면 반등이 주어져요. 그죠? 이런 위치 들어오면, 이런 위치들 이렇게 내려오면 반등이 주어집니다. 근데 정말 악재가 있을 때,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반등은 주어지는데 반등 주어지고 또 빠지죠.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때, 자, 뭐 이런 코스가 이제 이런 특이 케이스죠. 지수가 반등을 주고 바로 또 반등 주고 바로 엎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어떤 케이스냐? 저런 케이스들은 다 우리 증시만 빠지진 않았어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빠졌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올 때는 우리 증시만 급락하진 않고 글로벌 증시가 다 함께 무너져 내릴 때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하락했던 거는 6월 달부터 6월 초부터 7월 초순까지 급락이 나왔던 거는 글로벌 증시 아니요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내려왔어요. 따라 내려와서 반등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해지수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상해지수가 6월 달에 급락을 유도시켰는데 이놈은 지금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버렸대 이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서 반전 스토리가 써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지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얼마나 큰 변동성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굳이 이제 생각해. 이거 왜냐면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무슨 분석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시장이 뭐 분석을 통해서 빠지는 게 아닌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계속 커지다가 제약바이오 어디 부정부패가 있었다. 누가 구속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품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무너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심리가 확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경협에서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뉴스 나오고 이런저런 뉴스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딱 수학 공식처럼 중국이 반전했으니까 우리도 반전해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글로벌 증시와 동조해서 나가는 흐름, 하락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이. 우리 내부적인 흐름이다. 내부적인 게 뭐가 있을까? 어저께 들리는 얘기하면 일부 자금력이 센 사모펀드 쪽에서 손절성 물량이 되고 나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팔았겠죠.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들고 있다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로스를 쳤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왜냐면 저점 깨질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저점 깨질 것 같았는데 깨질 듯 말 듯.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이 자리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던 일부 펀드에서는 불안하니까 로스를 쳤는데 그것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의 투매를 유발시켰던 거죠. 이런 애들 무너지니까 덩달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애들도 같이 빠진 거고 힐라젠 같은 애들도 같이 무너진 거고 그 흐름이 어저께는 이제 강하게 벌어졌고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설사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제처럼 이게 강하게 10%씩 그 이상 하락하는 흐름
예상하기 힘들어요. 내려오면 매수야, 내려오면. 이거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힘들. 이제. 셀트리온 제야, 만약에 오늘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매수하면 돼. 돌려칩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두려울 것까지는 없지 않나. 코스피 지수도 오늘 음봉이네. 아직 오전에. 튼 지켜봅시다. 뭐 지금 뭐 어떻게 된다 뭐 예측하는 것도 사실 뭐 무의미하고 지나가야 이제 아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 힘들 지금 와서 로스 칠 겁니까? 보유했던 종목? 로스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로스 칠 것도 아닐 텐데 차분히 기다려야지. 진정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멈춰야. 뭐 지수가 오른다 우리 종목이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형님들 보유한 종목이 지수가 올라야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수가 더 막 급락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딜레이를 하잖아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이제 점점 실종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안전판의 심리라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다. 많이 빠진 것 같다. 더 이상 안 빠지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든 뭐가 있든. 많이 빠진 종목, 낙폭과 대주들도 10%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이 지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네. 이게 있어야 이제 그런 식의 10%, 15% 급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올라오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다 말지. 그래서 어제 GS 리테일 같은 거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짧게 치고 나온 거예요. 한 4%, 5%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지수는 막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목들이 위로 치겠습니까? 10% 나올 수 있는 것도 반도 안 나오는 거지. 아무튼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지수가 진정하는지. 일단 1차는 지수가 멈춰야 되니까. 지수가 오늘 어디서 멈춘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힘들. 역시나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누가 셀트리온을 이 자리에서 손절매성 강한 손절매성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이제 너무 또 단편적인 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누군가 뭐 어떤 펀드 운영자가 야, 난 어제 손절매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을 뭐 한 2천억 들고 있다, 아 1천억만 털어야겠다 하면은 뭐 빠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지수 바닥 나오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급반전은 나올 거예요. 그냥 이제 오늘 오후장에 이러다가 그냥 종목들이 다 대거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봅시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저는 이렇게 주가가 오후장에 급락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아니 지금 무슨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한 뭐 치명적 악재가 좀 숨겨진 악재가 있나? 제2의 최순실이 있나? 뭐가 있나? 막 장 끝나고 나서 계속 좀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별거 없다니까 지금. 채팅을 전체로 열어드릴게요. 오늘 전체 방송이니까 채팅 전체로 열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디딤 같은 거 매매했었는데 기억나실 거죠? 제가 그때 단타로 한번 말씀드려서 형님들이 수익을 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디딤이 지금 이런 자리가 툭 깨졌는데, 이런 자리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단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디딤이 그 백제원이라는 음식점 하는 데인데, 그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백제원 도쿄 하나 이렇게 있는데 3층, 4층, 아니 2층, 3층 이렇게 돼 있었나? 그런데 서로 같은 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갔을 땐 위에 횟집이고 아래는 고깃집인데 왜 같은 업체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같은 건물만 임대해서 쓰나 이랬더니 보니까 같은 회사예요. 아닌 척 한 거네. 아무튼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시기가 지나야, 아니 뭐 정상적인 주식을 하지. 지금은 형님들 정상 구간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그게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큰 게 옵니다. 사실 뭐 이런 흐름이 예고되고 오는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기 쉽습니다. 예고하고 오진 않고 불현듯 갑자기 확 이런 분위기가 오곤 하죠.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판이 한번 벌어지면 완전 아수라장이 한번 되거든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는 뭐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피했다.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떤 진짜 글로벌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어느 위치라는 거는 시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지금 시기가 어디냐.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는 거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면 주식이 되게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또 한번 사이클이 오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봄만 경험했단 말이야. 내지는 여름만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거 모른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경험했냐. 그 차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지금은 겨울 아니에요. 가을도 아닙니다, 님들. 지금 여름 시즌이에요, 여름 시즌. 아직은 가을로 가고 있다고. 우리 금리 인상했나요? 우리나라 뭐 경기 좋아요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님들. 네, 어쩌겠어요. 이런 어떤 아수라장은 잘 견뎌주셔야 다시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면 뭐 또 빠이빠이지. 형님들 작년 연초 생각해보세요. 작년 연초에 형님들 시장 다 죽을 줄 알았어.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이 기억이 오래 지났으니까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코스닥 대박 났잖아요. 이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주식시장 할만은 했어. 여기 완전히 작살났잖아. 이때 사람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님들.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면서 나라 끝났다고 했다고. 이제 레버리지 사야 된다 그랬죠. 님들, 제가 레버리지 사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반전이 나와서 강하게 갈 거다. 이렇게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때 레버리지 샀으면은 거의 뭐 5배 나왔더라고. 지금은 어떨까?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가 달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지금 자리가 와, 저 때가 저 자리구나 라는 그 자리들입니다. 님들. 여기 지나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와, 저 때가 저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기억 안 나죠, 그때 또. 근데 어쨌든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저 때가 바로 그 자리구나. 형님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 형님들이 이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형님들. 자, 유가 이때 26불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26불 할 때 영상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26불일 때 실물 자산은 절대 제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제로가 되지 않는다. 뭐가? 실물은 제로가 되지 않는다. 유가라는 실체가 있는 실물이 뭐 많은 언론에서는 뭐 10불 때 얘기 나왔어요. 15불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반토막 난다. 그럼 완전히 작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충격파를 좀 받고 있을 때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이 바닥이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80불까지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75불 왔네요. 많이 왔네요. 거의 다 왔네. 그죠? 앞으로 80불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150불, 200불 이렇게는 못 가고 왜냐면은 이제 치명적 경쟁자가 생겨 있기 때문에 치명적 경쟁자라고 하면 셰일 오일이 되겠죠. 기존에 있던 오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달러와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치명적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가격은 올라가야죠. 더 갈 수도 있죠.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는 게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봐야 될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큰 그림 그리고 먼 얘기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우리 힘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게 오직 언제 이거 돌리는 거냐, 코스닥 이거 좀 힘들어 죽겠다, 그거잖아요. 아, 이게 도대체 언제 저점이냐. 근데 힘들하고 저랑 똑같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입장이, 저도 이제 지금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몬스타가 어떻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돌릴지 저도 모릅니다. 많이 빠진 거, 지나치게 빠져 있다. 아, 지나치게 빠지면 지나친 그 어떤 과락에 따른 반발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저점이 치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저께 저점을 친 거냐, 이걸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다고. 해임자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은 좀 올라라 이러고 그런 관점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전문가가 무슨, 야 올라라 이러고 기도하고 있냐. 뭐 기도까지는 안 합니다만, 뭐 지금 뭐 분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진정되는 포인트를 기다려야 되잖아.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저 역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 우리 이해하셔야 되고,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겠죠. 에라 모르겠다, 다 던져, 이거 던지는 애들이 있을 거고, 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안 볼란다 하고 그냥 닫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둘 중에 지금 뭐가 낫냐고 하면 닫아보는 사람이 나요.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주식 해가지고 창 닫고 그냥 여행이나 간 사람이 더 낫다고, 지금 시점에선. 제가 최근에 무역 분쟁이라든지, 어저께도 제가 녹화를 VIP 녹화였지만 공개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환율 전쟁 관련돼서 설명을 또 드렸고, 물론 주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이 어떤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해보시고 뭐 그러신 분들,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형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형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대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알고 참아내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보세요. 그런 것들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과는 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잖아요. 힘들. 그러면 제 말이 거의 다 맞으면 다 맞는 건 아니야. 무슨 뭐 제가 아주 유능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경제학자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시장과 연계된 경제 상식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언론 전문가들, 경제학자 일부 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보단 제가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판단이 거의 맞습니다, 님들. 거의 맞아요. 자, 일단 지수가 아직 뭐 바닥을 쳤다 안 쳤다 뭐 확신할 수는 없고, 다 오후장에 반전 다운 반전을 해주는지 그런 모습들을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마이크는 잠시 내려놓고 중국 증시 열리는지 체크하고 오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